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메시지 들어볼 거고요. 급반등 이후에는 추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가 오늘의 관전이었잖아요. 잠시 양대지수 희비가 엇갈리는 속에서 더 힌트 찾아볼게요. 자,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나와주셨고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사실 현선물 모두 매도예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현재 구간에서는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러브콜 보내고 있다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군들일까요? 외국인의 픽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같이 지금 보면 코스닥 종목에는 테크윙 나오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코스피 종목이네요. 오현진 팀장님께 여쭤야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 그래도 시총 상단주가 많은데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네, 네이버로 이제 꼽아봤습니다. 네이버가 카카오랑 같이 보이잖아요. 네. 약간 동반으로 움직이고 삼전 릭스가 쉴 때 오르는 특징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지금 약간 방어주 같이 예. 좀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대형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안 간 게 네이버랑 LG 에너지솔루션 두 개거든요. 근데 그 두 종목에 대한 희망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 가기는 했지만 충분히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좀 긍정적인 언급을 했어요. 코인에도 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코인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가 요즘에 언급이 좀 없다가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거거든요. 요즘에 비트코인 보시면은 1억을 깼다가 1억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살짝 반등하려는 시도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헥토 파이낸셜이나 다날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 시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두세 번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발행사의 지분을 대주주 지분을 은행이 가져가냐 민간이 가져가냐 요것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인데 이제 어떠한 식으로든 이제 결론이 나야겠죠. 당연히 민간이 대주주 지분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근데 은행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내리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반등 쪽으로 힘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네이버는 이제 온라인 쇼핑의 강자죠. 쿠팡에 이어서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근데 쿠팡이랑 점유율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조금만 더 올라주면은 쿠팡이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증권사 리포트 보면은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쿠팡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또 네이버다 이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업 부분에서의 성장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본다면 현재 위치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힘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장기간 호흡을 갖고 봐야 되는 종목인 거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좋은 자리에 내려왔을 때마다 기회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 들어봤습니다. 이미 언급 많이 주신 종목이었는데요. 자리에 있어서 지금 또 때가 보여지네요. 자, 이어서 기관 픽으로 넘어갑니다. 10개 종목 준비를 했고요. 기관 쪽에 있어서는 코스피 종목도 보이는데 코스닥 종목도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실 오늘 수급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네요. 자, 이재은 대표님, 여기서 주목하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저는 대주전자 재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20% 이상의 급등세를 좀 만들어내면서 시장 오늘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지금 장중에도 플러스 2% 갔다가 또 보합 건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플러스로 또 전환되고 막 이런 식으로 지수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엄청 큰 구간인데 대주전자 재료는 20%대의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그 전부터 우리가 소재 관련돼서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의 모멘텀을 제일 크게 좀 받아갔던 기업인데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이제 업황이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살짝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둔화되는 흐름도 있었는데 요즘 시장에서 가장 또 핫한 키워드라고 한다면 MLCC 그리고 태양용 전지 소재 관련된 이슈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좀 탄력이 크게 나와주지는 못하더라고요. MLCC 관련돼서도 지금 페이스트와 이런 부분들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목도가 없다가 오늘 이제 LNF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LNF 뭐 채택 흐름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2차 전지의 이슈 거기다가 플러스적인 요인
요인으로 오늘 태양광 쪽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부각을 받으면서 이 재료적인 측면들이 다 같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탄력도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오랫동안 뚫어내지 못했던 박스권 이제 9만 원대 가격을 이번에 좀 뚫어냈습니다. 이번 시세 흐름에서. 근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린 상승세의 흐름을 탔기 때문에 저는 오늘 20%의 상승에서 추격 매수를 권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인 상방은 좀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과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상방에 대한 룸은 좀 남아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앞으로 태양 전지 관련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왜냐하면 스페이스 X 관련돼서 우주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는 재료 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와 재료가 나왔을 때 같이 세트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남아 있어서 저는 충분히 추가 상방은 볼 수 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도 이제 조정이 중간중간에 뭐 큰 폭의 조정은 아닌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눌림이라던가 횡보 구간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한 거 다 갖고 있죠? 태양용 전지에 MLCC 소재까지 대주전자재료 여기에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시세를 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기관픽에 이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조본 부장님 기관픽에서 대주전자재료, 오늘도 이전 대표님 기관픽에서 대주전자재료네요. 상승룸 열어놓고 보자 의견이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자, 섹터별 긍정과 부정 의견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전에 받아봤고요. 거의 긍정이 많습니다. 오 팀장님 통신장비 중립 제외하고는 지금 여러분 뭘 사도 괜찮겠다라는 의미일까요?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반도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수급이 P 종목보다 닭 종목에 많으다 보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거래 대금이 이전에 엄청 실렸다가 오늘은 그냥 평소 우리가 보던 수치만큼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쪽으로 거래 대금이 좀 더 흡수되고 있죠. 코스닥이 간다면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에는 대형주 투탑 관점에서 소부장으로 확실히 열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대표님, 지금 사실 투탑을 그렇다고 포트상에서 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비중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할 때예요? 저는 비중 관리는 투탑은 딱히 필요하진 않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이 정말 다이내믹했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동안 빠졌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마무시하게 하락이 나왔는데 뭐 그동안의 상승분을 상당히 많은 폭으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어저께는 시장이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위축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구간에서 원래 반도체가 가지고 있었던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깨졌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국면에서 물론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만 두고 봤을 때는 시나리오 자체로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더 확전 쪽으로의 이제 방향성이 좀 잡혔을 때는 이거는 뭐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유가 상승, 뭐 환율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수혜적인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좀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대한 타격이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잠재적인 리스크를 품고는 있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통해서 미뤄봤을 때는 장기화보다는 그래도 만약에 뭐 여기서도 제가 좀 희망회도를 돌려보면 지금 이제 첨단 무기에 대한 수요가 더 올라갈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반도체 쪽으로도 첨단 무기 쪽의 반도체 수요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미뤄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신성장 동력으로 확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상황들은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우려하기보다는 저는 반도체는 좀 긍정 쪽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동 관련돼서도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지금 건설하려고
했던 부분들 딜레이 되거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투톱 같은 경우에는 선구매 계약 체계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그렇게 크게는 문제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중동 법인 쪽은 뭐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쪽의 판매라든지 세일즈 쪽으로 좀 중심을 갖고 있어서 생산 시설에 대한 타격이나 이런 것들도 좀 피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불안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안 요소 때문에 팔기에는 저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고점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 그리고 비중도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에 조금이나마 비중을 좀 축소해 두실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뭐 급한 자금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투탑 같은 경우에는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부장도 역시나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뭐 코스닥 패시브 ETF에 대한 출범이라던가 지금 코스닥 쪽으로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소부장 2분기에 투톱의 낙수 효과를 기대를 했을 땐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그렇다면 100이라고 우리가 비중을 뒀을 때 지금 어떻게 비중 조절하는 게 좋아요? 투톱하고 이제 소부장 쪽하고요. 네. 투톱은 뭐 만약에 비중이 너무 크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대로 보유를 그렇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소부장도 좋은 쪽들은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막 공격적으로 스탠스를 가져가기에는 역시나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비중에 대한 제한은 저는 한 20% 이내로 제한을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소부장 쪽으로 옮겨가는 전략보다는 같이 가져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트랙 전략이 유효하다 판단 주셨어요. 사실 전자 닉스가 계속 달려줘야 소부장도 그걸 믿고 탄력도를 올라 세울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지금 그 외국계에서도 계속 전자 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올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추가 움직임은 같이 응원하면서 바라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두 분의 의견은 긍정. 오 팀장님, 2차 전지는 수급으로 지금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멘텀까지 더해지네요. 인터배터리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으로 얘기한다면 코스닥을 얘기해야 되고 코스닥으로 얘기하려면 에코프로 그룹주를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LNF의 호재 또한 있었던 거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상관없이 보기에는 셀사가 또 힘을 못 내주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셈법이 좀 복잡해요. 어떡할까요? 네, 그래서 사실 ETF 사셔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인터배터리가 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슈를 보면 어쨌든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에 어떻게 탑재가 되는지를 실증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배터리 이후에는 이제 휴머노이드형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은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밀도가 높고 뭐 안전하다. 네.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추가적으로 그 양극 소재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이것도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를 보시면 LFP 배터리도 있고 NCM 배터리도 있고 뭐 니켈의 비중을 높인 하이니켈 배터리라든지 알루미늄을 섞은 배터리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요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라 이제 고체로 바뀌면 훨씬 더 다양한 소재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 LG 에너지솔루션이 황양극 전고체 배터리 구현에 성공했다라고 했어요. 이 황이라는 게 굉장히 싸고 용량도 크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못했던 것은 전해질을 쓸 경우 전해질을 통해서 이 황이 빠져나가거나 변형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 썼던 거예요.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로 바뀌게 되면 전해질이 딱 막아주기 때문에 황을 써도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용량이 높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계속해서 테스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는 이 변곡점에 전고체 배터리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중간에 그 반고체 배터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체이긴 액체인데 약간의 그 젤 형태로 네. 완전 액체는 아니고 그렇다고 고체도 아닌 지금 중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분야인데 셀 3사 중에서는 LG 엔솔이 여기에 제일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인터 배터리를 보면 반고체 배터리 이슈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고체 배터리를 뛰어넘고 전고체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중국의 그 배터리 공급 과잉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내년에 그 부가세 환급을 폐지하기로 했죠. 배터리 부분에. 그리고 배터리 안전이라든지 효율 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라는 말은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 공장이 지금 가동률이 50%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기차 업황이 아주 좋지는 않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캐즘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도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을 잡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캐즘 돌파에 어느 정도의 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휴머노이드에
모드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표준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팩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소재 업체, 장비 업체 사실 다 좋은데 셀 업체를 또 중점적으로 또 보셔야 되는 게 이 배터리 팩을 완성해서 만드는 건 대부분 셀 업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휴머노이드 배터리는 그 셀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규격적으로 혹은 모양적으로 다 다르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결국 셀 업체다. 그래서 전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을 하나 가져가면 투자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 엔솔을 2차 전지 내에서 탑픽으로 이미 제시를 올 초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인데요. 여전히 변함은 없으시네요. 오히려 매수하기에 안정적인 자리처럼 보여지기도 하네요. 올라가는 종목 대비. 그렇다면 여러분 판단 잘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장기 이평선에서 주가 위치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 지금 굉장히 핫한 쪽이 있습니다. 수급이 도배되고 있는 쪽 신재생이고요. 특히나 풍력도 풍력인데 태양광에 집중됩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에 가자 한화솔루션이 양봉의 크기를 이렇게 키워가고 있는 현재 호가 움직임 나타납니다. 매각 이슈가 있는 SK 이터닉스 그리고 S에너지는 이미 오전부터 움직임이 나왔고요. 거의 대부분 올라가는 쪽 풍력도 섞여 있긴 한데 그룹적으로 태양광이 좀 더 강합니다.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재현 대표님. 유가 올라가니 신재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대통령의 발언도 입김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유가가 잡히게 되면 신재생은 금방 꺼질 수 있는 거냐?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전에 우리가 태양광 계속 갔었던 추가 랠리의 추세가 있었잖아요. 페로브스카이트도 그랬고요. 그럼 지금 오늘 들어오는 수급은 단기로 활용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에너지 자립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이런 확대 정책이 더욱더 좀 가속화되고 속도감이 붙어질 것이다라는 오늘 이런 전망과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이어갔지만 최근 얼마 전으로 돌아갔을 때 올라간 모습들을 보면 이번 전쟁이 생긴다고 가격 상승이 나왔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중국에 대한 배제 이름, 반사수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쪽에서 뭐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절한다라는 이유라든지 그리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병목 현상에 대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게 골자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전쟁이 좀 더 한 스푼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을 만들어줬고 이번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과 조정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계속 빠르게 좀 추세를 전환시켰던 그런 섹터의 종목군들이 어떤 이제 이유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인터 배터리의 학회 일정이라든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 뭐 LNF의 이슈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도화선이 될 수 있는 트리거적인 재료들이 좀 필요해야 그 부분을 딛고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그게 바로 강세 섹터로 시장에서의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신재생 에너지도 그 전에 스토리도 좋았지만 오늘 또 이런 원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또 추가적인 한 스푼의 그런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회복력을 빠르게 보여줬고 이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이번 시장에서 역시 강세 섹터가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온 수급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이번 이런 결과를 통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 들고요. 스페이스 X 관련돼서도 IPO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너무 어지럽다 보니 좀 미뤄지는 거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크게 아직까지는 미뤄진다라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뭐 우주 태양광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주 태양광 관련돼서 지금 X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블루 오리진 이런 쪽의 기업들도 물밑에서 좀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직접적인 수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앞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준비를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좀 기대해볼 만한 부분들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는 예전보다는 훨씬 우호적이다. 그래서 충분히 긍정의 의견을 드려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결 구도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HD 현대 엔솔과 근데 요즘 상한가를 HD 현대 엔솔이 자주 보내가지고요.
보니까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이 첫날에는 상한가 먼저 가고요. 둘째 날부터는 하나솔루션이 강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패턴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를 먼저 항상 가기 때문에 뭐 힘은 더 세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을 놓치셨다면 지금 네. 하나솔루션도 18%의 상승세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수급적인 활용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좀 약간 공격성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단기 탄력도는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전에 고점까지는 상방에 대한 룸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 추세 자체가 뭐 시장이 내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변함과 이변이 없는 이상에는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수급적인 요인들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둘이 좀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근데 당일에 따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다음 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종목이 올라주면 그날 같이 따라가는 수급이 붙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현재 구간도 공격적 성향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정고 잡고 올라가는 그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전자닉스가 쉴 때 움직인다라는 특성 또한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올라줘야 할 때 올라준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와, 여기도 강해서요. 오 팀장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팀장님, 여기도 고민이 되는 건, 방산 빅4로 압축해서 볼까요? 오늘 중소형까지 확산시켜서 탄력도가 좀 큰데, 유가 올라서 좀 더 반응 크게 나온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쟁 관련주는 그 대형주를 중심으로 보면 투자가 될 거고 중소형주를 네네. 중심으로 보면 트레이딩이 되겠죠. 근데 샀다 팔았다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란의 이슈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품이라든지 작은 종목을 볼 수도 있겠지만 투자라는 것은 어쨌든 어느 정도의 바이앤 홀딩 기간이 필요한 건 맞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빅4 중에서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사는 제가 지난주까지 이제 중립을 갖다가 긍정으로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장기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지대공 무기죠. 천공2가 이란 미사일 요격에 활용됐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 업체의 경쟁력을 명확하게 대외적으로 입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방산이 이제 가격과 납기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방산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능까지 검증했어요. 그러면 국내 방산 업체들은 이제 못 팔아서 이제 미사일이나 뭐 이런 무기를 못 파는 이런 환경까지 처해진다라는 거고요. 이 천공2를 보면 LIG 넥스원이 최종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슈가 쏠렸고 하나 시스템이 레이더 같은 부품을 공급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발사체라든지 이런 차량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요 세 종목이 다 이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UAE가 이제 무기 공급을 조기에 요청을 했죠. 그래서 중동향 수출 물량 확대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도 GDP 대비 방산비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유럽향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부각된다. 물론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합의점을 찾거나 종료가 되면 네. 방산주가 센티멘털적으로 한번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그때를 매수 기회도 삼아도 될 정도로 이제 전쟁과 관계없이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또 방산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제 종목인데 저는 이제 탑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주항공을 말씀드릴 때 항상 탑픽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방산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블 모멘텀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스타쉽, 누리오, 스페이스X 모멘텀 굉장히 상반기 내내 이어진다라는 우주항공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방산 부분에 있어서는 뭐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그다음에 천무 그리고 FA-50 경공격기까지. 요게 이제 중동의 그 알짜 수출 품목이고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미국에 수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위치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네요. 이전부터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탑픽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 관점이 굉장히 안 변하시는 스타일이신데 추가적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타이밍 쪽으로만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애매해요? 아니면 전쟁 중에 오히려 보는 게 더 나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변동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뭐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찾는다? 이게 대형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세부 타이밍은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뭐 146만 원 정도도 무리 없으니까 매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탑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챙겨와준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와, 여쭤보고 싶었던 종목이에요. 오늘 APR의 움직임이 기세가 다시 남달라서 추세를 세우려고 하고 있죠? 대표님, 이 자리에서 매수 가능한 거예요?
네, 워낙 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물론 고점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또 주가가 지나고 나서 보면 이때가 고점이 아니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게 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저도 APR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고점을 높여가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번에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그리고 수급의 변동성에 따른 굉장히 좀 그러니까 하락이 굉장히 확대가 됐고 하락뿐만 아니라 장중 변동성도 좀 커져가는 가운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아까도 제가 회복력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드렸지만 정말 화장품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회복력을 보였다는 건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선택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축해서 이 종목들도 보고 있다, 관심도가 높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전쟁이 났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 계속 빠지는 종목을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회복력이 있는 쪽을 보는 거를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회복력의 기반에는 결국엔 화장품 사업의 뭐 호조, 뷰티 디바이스, 그 홈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호조,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는 미용 의료기기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호재성 이슈인데 미용 의료기기는 또 이 팁에 대한 소모품에 네네. 대한 매출이 추가적으로 붙잖아요. 그러면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전에 고점 부분보다 더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7만 원대 가격대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저성 같은 경우에는 121선에 대한 지지라인인 24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PR 처음 탑픽 받았을 때 그때 5만 원이었는데 지금 목표가 37만 원입니다. 추가 우상향 기대를 해봅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탑픽이고요. 와, 증권주입니다. 삼성증권이네요. 네, 그래서 증권주가 많이 올라갔을 때 예. 사고 싶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조정을 이용해서 좀 매수하실 지금이다. 수 있지 않을까. 뭐 지수가 뭐 6천, 7천 이렇게 간다는 소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풍부한 유동성이 쉽게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은 계속 좋아진다라고 보고 삼성증권은 특히 고액 자산가의 이제 비중이 높은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고액 투자가 분들은 이제 자금의 그 움직임이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던 자금이 계속 순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올해 배당금은 전년비 10% 이상 증가할 것 같습니다. 배당 성향도 25%가 넘어가요. 이러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이 매수하기도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의 IB는 증권사가 스스로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한 단계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 94,000원 눌림이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전고점 11만 5천 원, 손절가 8만 5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올라갈 때 사고 싶으셨던 분들 지금 다시 때가 와 있습니다. 삼성증권으로 탑픽 주셨으니까요. 같이 챙겨보시죠. 양대시장 여전히 혼조 움직임입니다. 코스닥의 2%대 가까운 상승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복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21선을 지금 지키고 있는 종목군이 무엇인지, 코스닥 쪽에서 좀 더 강한 쪽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외국인은 오늘 팔지만 끝까지 챙겨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